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카드사들이 기존에 주었던 혜택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꼭 필요한 금액인데 이게 한 30만 원이다. 근데 3개월 무이자야. 써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일시불로 하기 좀 곤란하거나 큰 금액은 좀 쪼개서 내는데 무이자까지 더해졌어? 오케이, 그럼 할부 쓰자 라고 해서 그동안 이걸 많이 써왔거든요. 근데 카드사들이 최대 막 12개월, 24개월 줬던 거 2개월, 3개월로 다 줄여버렸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또 얘네들이에요? 또 이 세트 구성.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지금 줄이기 시작했냐면 대표적으로 삼성카드.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연박 60만 원 내는 이렇게 연회비 많이 내는 얘네들도 무이자 혜택 다 줄었어요. 보니까 뭐 티타늄, 플래티늄, 골드 등급 할 거 없이 모든 등급에서 각각 무이자 할부 혜택 받았던 거 거의 다 2개월씩 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손해보험 이런 식으로 온라인 결제를 해왔던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했는데 3개월로 줄였습니다. 현대카드 4대 보험료에 무이자 할부도 제공했었거든요. 요거 최대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습니다. 3개월. 그리고 우리카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카드 결제를 할 때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했는데 2에서 3개월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오프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쇼핑몰 거래나 요거 할 때 고액 거래하는 애들 있잖아요. 한 번에 큰 금액 쓴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최대 20개월 분할 납부 뭐 이런 혜택 제공했었는데 요거 역시 3개월로 축소됐습니다. 뭐 국세지방세도 똑같습니다. 원래 5만 원 이상 국세지방세 납부한다 하면은 요것도 조금 해줬어요. 할부 혜택. 그랬는데 카드사들이 요것도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카드는 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지금 소비자를 보면은 소비자들은 이미 할부 서비스 너무 익숙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신용카드 할부 결제 관련해서 삼성, 국민, 현대, 뭐 신한카드 8개사를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할부 결제액을 조사해봤더니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41조 4,84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91%, 1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할부 계속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이자 할부에 대한 이익도 좀 얻으면서 이왕 할 거 그럼 무이자로 할래? 했던 거죠. 근데 보면은 제가 무이자만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데이터는요, 그냥 금리 하면서도 할부 혜택 많이 썼대요. 연 금리가 18에서 20% 금리인데 이걸 이용한 소비자 비중은 50에서 80%. 이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할부를 쓰는 게 일시납하기 조금 버겁다는 것들은 쪼개 쓰는 거. 근데 그게 익숙해진 문화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리볼빙 같은 경우에도요, 급증했어요. 작년 9월 리볼빙이 6조 824억 원이었는데 바로 다음 달 10월에 6조 9,293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14% 넘게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소비자 딴에는 할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에서 그동안 무이자 할부를 줬기 때문에 이용한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이게 허리띠를 딱 졸라맸고 하니까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저도 이거는 굉장히 납득이 가는데 올해 PT 하러 가야겠다. 헬스장 PT 해 라고 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회 끊으면 100 얼마. 근데 기존에는 100 얼마면은 6개월 할부해서 무이자 할부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 혜택 없어졌어요. 그러면 한 번에 그걸 내기도 버겁잖아요. 그러면 부담되는데 이번에 PT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혜택 자체를 줄였잖아요. 그 반대급부로 소비자가 요 기간 중에 빨리 돈을 갚는다. 그럼 오히려 캐시백을 주겠다. 아니 무슨 참 잘했어요 도장도 아니고 도장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정리하면은 저는 크게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드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무이자 할부라는 건 결국은 누군가는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자를 그동안에는 카드사가 대신 내준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요거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어차피 카드사들은 은행과 다르게 수신 기능이 없어요. 그 뜻은 얘네는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거든요. 여신 전문 금융채라고 해서 여전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제 이 금리를 보고 움직였는데 기준금리 인상했잖아요. 작년 초에 이 여전채 금리가 한 2%였는데 작년 말에 6%
10%나 됩니다. 막 3배 뛰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야, 지금은 버틸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이 고금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다시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우리가 지금 2%에서 6% 됐던 금리 다 내줄게 의사결정하기가 너무 터프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뭔가 침체 분위기가 올 수 있고 불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로 허리띠 졸라매자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기업평가에서 그래서 실제 내야 되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 좀 추정을 해봤어요.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카드사들이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올해 7천억 원, 내년에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는 퍼주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건 작년에 2022년도에 직장인들의 재테크의 키워드는요,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아닙니다. 코인 투자 아닙니다. 빚 갚기가 얘네들의 재테크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금을 할 때 이자와 대출금리 이자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주택담보로 하는 대출 이자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야, 일단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빨리 갚아야 돼 라고 해서 급하게 고금리가 올라간 더 부담이 심한 애부터 빨리 갚자라는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작년 재테크 키워드가 빚 갚기. 근데 저도 작년에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갚을 게 있어야 돼 라고 하면은 뭐부터 갚아야 돼? 이자 높은 것부터.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주식 투자도 작년에 박살났잖아요. 뭐 테슬라만 65% 빠졌던 이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주식이나 어떤 다른 투자 수단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룸보다는 깨질 확률이 더 지금 높아졌었고 작년에는. 그리고 빚이 점점 불기 때문에 요걸 갚는 게 현명한 의사선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 자동차, 혹시 우리 PD님 자동차 한번 구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뭐 한번 고려는 해본 적 있죠. 우리가 고려할 때 많이 봤던 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36개월 무이자 할부, 48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세요, 무이자예요. 이런 식으로 세일즈 많이 했어요. 막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뭐 마세라티 막 드라마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마세라티 3개월치 선납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뭐 24개월 이렇게 분할 납부하세요. 다른 업체들도요, 뭐 48개월, 뭐 60개월 정말 경쟁적으로 요걸 마케팅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 쏙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60개월 이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카드사들이 디마케팅 전략을 펼칩니다. 마케팅에 D가 붙는다는 건 안 한다 이거죠. 오히려 고객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뭐야, 니네 지금 무이자 안 해? 뭐야, 너네 지금 이거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게 아예 조용조용 마케팅을 줄이면서 고객 수요 자체를 팍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캐피탈사, 카드사 중에서도 이제 오토론, 자동차의 분할 납부나 요거 같이 결합한 상품들, 요거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기보다는 기존 고객들에게 대출을 빨리 회수해야겠다, 요 방향으로 선회를 한 겁니다. 긴축 경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올해에 대해서 카드사들 역시 분주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올 상반기에 사실 막 업계에서는 주식시장도 저점을 흘러가지 않을까, 경기 침체 가능성도 어느 정도이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기업들마다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요 관련된 추가 뉴스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AI 학습 플랫폼 환다가 무려 77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환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아볼게요.